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장학생 조철입니다. 수리논술 수업과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도 이제 학생들처럼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그 수리논술 준비해가지고 논술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이제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뭐 다양한 이제 경력을 거쳐가지고 특히 이제 인하공업 전문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좀 이제 가르친 경험도 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고3 수리논술, 의예 계열하고 일반 수리논술과 약수형 수리논술 이제 전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논술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별로 대학마다 어떻게 올해 수리 논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진행되고 그 학교의 데이터들, 입시 결과 어떻게 되고 출제 경향들 다 정리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정리해서 매년 올리고 있으니까 이 QR코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이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물론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다 이제 주는 거고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로 수리논술 진행 방식 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로 약수령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수리논술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수리논술이니까 좀 약간 그냥 문제 한번 주고 한번 혼자서 알아서 풀어봐라.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옛날 스타일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많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문제 분석하고 접근법 강의를 먼저 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리논술도 유형이 있고 내신이나 수능에서 안 나오는 교과서 내용 위주로 공부하는 게 진짜 합격 위한 방법인 건데 그 내용들을 학생들이 모르죠. 왜? 말 그대로 내신 수능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라고 하면 이제 못하겠죠. 당연히 이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분석과 접근법 강의를 먼저 진행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를 하든 제가 빔을 띄워놓고 하든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법 강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들 중에서 문제에 먹힐만한 방법들을 찾아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애들이 뭐 필기할 시간들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조금 그 내용 이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뭐 판서도 하겠지만 이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들을 강의 자료로 이제 학생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 내용들 어떤 거냐? 그냥 교과서 내용 아니고요. 문제집에 있는 내용 아니고요. 수리논술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만 딱딱 모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익혀라 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체 교재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고 강의전은 다 수업 시간마다 다 드려요. 그래서 수리논술 시방서라고 이제 조금 거창하긴 한데 이름을 좀 붙여서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예시를 든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합성함수 미분법은 뭐 이런 유형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뭐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강의 자료 앞에다가 이제 수리논술의 교과서처럼 이제 학생들이 보고 익힐 수 있게 정리해서 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리논술도 유형이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유형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내신 수능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부분 자연스럽게 유형이 된 거긴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유형들에 대한 유형 접근법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이 유형은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강의 자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느 수업과는 좀 달라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니까 그냥 문제 풀고 판 맞추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가 중요한 거고 요 강의 덕분에 제가 학생들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먼저 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법, 사고방식, 알고리즘, 수학의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문제 풀어봐야죠. 그래서 실전 기출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까지 다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첨삭을 할 수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이제 강의 후에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이 접근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접근법이 필요한 문제를 제가 준 다음에 그걸 한번 써서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학생들이
진짜 기출문제들만 제가 모아서 수업 시간에 풀어봐요. 여기 보시면은 강의 자료 중에 이제 일부인 건데, 보시면 제가 다 언제 나왔던 건지 기록합니다.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 몇 학년도 몇 번 나온 거, 어디 몇 번 나온 거, 어디 몇 번 나온 거, 인하대학교 메디칼.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자료 만들 때 한 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 높은 거를 봐요. A, B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응용하는 것들을 이제 익히고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C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어려운 거, 심한 문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아이들이 접근하고 생각할수록 실력이 좀 많이 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또 다른 이 장점은 뭐가 있냐? 학생들이 실제 시험 시간과 비슷하게 시간을 가지고 문제 풀기 때문에 매주 수업 시간마다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또 가늠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교들의 문제를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학교별로 유형이 어느 학교 이렇고 어느 학교 저렇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다 보다 보니까 요 학교가 나한테 좀 맞는구나, 이 학교는 좀 안 맞는구나 또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업만 들어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 논술 유형들 또 이제 배우고 매주마다 모의고사도 보고 실력 가늠도 하고 나한테 맞는 학교 탐색도 하는 거고, 그리고 답안 작성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첨삭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올인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한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해제 강의하고 해설하고 이제 첨삭해야죠. 해제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사고하는 방식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수능이나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식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푼다 또 뭐 중요하긴 한데, 그건 이제 약간 암기 같은 느낌, 계산 스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이들이 수능 강의나 이런 데서 충분히 봤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좀 과감히 빼요. 시간 낭비잖아요. 어차피 애들이 수능 공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제끼고, 이제 여기 논술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만 딱딱 이제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서도 하고,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판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제 제 이제 그 해설지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시방서거든요. 수리논술 시방서. 시방서는 뭐냐? 건축에서 아마 이제 중학교 때 뭐 기술과정 시간에서 보셨을 텐데, 뭐 건축에서 설계도 같은 개념을 시방서라고 하죠. 그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답안에 설계하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요 문제는 치환적분인데 치환적분에서 어떻게 봐야지 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는 건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문제 이렇게 풀어요. 다음은 실전 갔더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푸는 거 배웠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잖아요. 못 풀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들을 시방서로 작성해서 송고시를 작성해서 이제 대학에서 출제한 모범답안 채점 기준과 같이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논제별 과제 또 이제 드립니다. 논제별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외워버리자, 요게 아니에요.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그거를 복습해야죠. 그래서 복습 과제를 따로 드려요. 이건 문제 푸는 위주가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 때 뭐 치환적분은 합성함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치환적분이 쓸 수 있는데 그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로 답이 나오게 과제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풀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하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쏙쏙 빼갈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서. 이렇게 논제별 과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첨삭은 제가 1대1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강조하고, 이 친구가 문제 풀고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표를 썼다.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답안에 있는데 학생들이 절대 안 쓰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예요? 모범 답안에 있다? 교수들이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지. 근데 수능하고 내신에서는 이거 절대 안 해요. 시간 낭비거든요. 답만 구할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이거보다 좀 더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정식 방법은 아닌 거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강조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념 잘못 쓴 거,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실수한 거니까 틀린 이 부분 틀렸으니까 정확하게 쓰자 하고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학생의 좀 스타일에 맞게 어떤 친구들은 너무 이제 수식만 써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붙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너무 이제 설명만 계속 쭉 하고 정작 수식이 없어.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쳐내건 쳐내고 수식을 이런 부분들은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학생에 맞는 첨삭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교 안 쓰고요. 제가 직접 해요. 제가 강사 직접 첨삭을 한다는 점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 먼저 하고 접근법 사고 방식을 이제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내용 이용해서 기출문제, 실제 기출문제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답을 작성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해설과 첨삭으로 이어지는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강의 자료에서 쓰는 문제를 만드는 건데, 요게 시중교재가 조금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게 수업 진도만 고려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1단원 내용부터 2단원 내용, 3단원 내용들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과기대 문제 나왔어. 과기대 문제가 좀 평이하거든요. 근데 2번은 연사대 문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1번 문제는 할 것 같아. 2번 문제는 논술은 내 길이 아니구나, 포기해요. 하면 되는 건데 연산의 문제 아니라 조금 쉬운 문제 보면서 천천히 쌓아나가면 되는 건데, 시중 교재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난이도를 좀 고려해가지고 A번, B번, C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배치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난이도 배분과 진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쳐 봤고, 그리고 수리논술 전문 강사이다 보니까 저는 수리논술 문제만 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보긴 보거든요. 제가 가르치진 않지만 요새 학생들이 어느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참고는 하는데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난 비는 시간들은 다 이제 어디 논술 제가 대학 교수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다른 학교 몇 년도에 나왔더라, 이거 갖다 쓴 거구나, 저 다 알아요. 교수들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논술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경향들, 출제 스타일 다 이제 알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대학에서 강단에 서봤다 보니까 출제하는 교수들이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강단에 서본 사람하고 안 서본 사람하고 되게 큰 천지차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연구 경력이 좀 이제 있는데 연구를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천체로 다른 거고. 왜? 문제 누가 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주가 되나요? 대학 교수가 메인에서 출제하는 거죠. 그럼 대학 교수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문제 냈냐, 의도가 뭐냐 하는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수업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논술 마스터 요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여름방학 금방 6월부터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론 1월부터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기부터 이제 출발하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6월, 7월, 9월에 와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강조를 할게요. 늦게 온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뒤집을 정도로 많이 공부는 하긴 해야 돼요. 논술은 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적분과 수원투 위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은 최상위권들 미적분 확통기하 어떻게 하느냐? 확통기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통기하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대학들이 과탐 2과목 정도의 공부량을 요구해요. 무슨 말이냐? 과탐 2 수능에서 선택 잘 안 하죠. 대신 학종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 때문에 공부 어느 정도는 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까지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고 추론 정도까지만 가능할 기본적인 이해와 약간 응용 정도까지만 요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심한 내용들은 내면은 다 틀리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안 내요. 약간의 추론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은 어려운 3점 정도를 한 20분, 30분 시간 주어진 상황에서 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확통기한 제가 2달 완성해서 이미 유튜브 영상을 따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강의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보강할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9월에 애들이 수시 접수를 했으니까 딱 이제 학교별로 파이널, 요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총 1년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수리 논술은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할 거고, 그 전에 수리 논술 시방서 제 교재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 다 이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차이고요. 어떤 학교에서 문제 나온 거 쓰고 있는 건지 다 나와 있고.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강의 자료 안에 제가 이렇게 다 그 생각하는 방식들, 사고력, 알고리즘 다 포함시켜 두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공부해서. 그래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문제별, 유형별 생각하는 방법들, 키포인트도 있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해제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이, 모범 답안이 있고, 거기에 제가 손으로 이제 서술한 이 시방서, 답안에 설계하는 방식들, 그리고 채점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논제별 과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